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현재 텔레비전을 통해서 김건희 특검법 마스터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의 QR코드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당대표의 특별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31차 최고위원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예, 다음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직접 해명하십시오.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사실을 확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범국민 대회를 보면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확인됩니다. 이번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합작품입니다. 경천 동지할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습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명패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께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에게 격노한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책임은 회피하고 권한만 누리려는 것은 놀부 심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직접 국민께 소상히 해명하십시오.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합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육성 공개 이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숲을 속에 고개를 받고 숨는 꿩처럼 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앞못 보는 장님무사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심지어 녹취 자체가 조작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에 대해 사기꾼이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평가절하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김건희 여사는 무엇이 되고 날마다 보고를 받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사기꾼 말에 홀랑 속아 넘어간 어리석고 철없는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온갖 의혹들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털어내는 것이 그나마 보수 전체의 괴멸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술사를 지킬지 장님무사를 지킬지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살 길이 열립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참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1년 만입니다. 국회 개원식도 불참, 시정연설도 불참. 민주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장님무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음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건희 발 국정마비 블랙홀입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온 나라를 망칠 겁니까? 김건희 덮자고 전쟁으로 갈 겁니까? 김건희 살리다 보수가 망할 겁니까? 전쟁 반대 김건희 아웃은 보수 진보 공통의 국민적 요구입니다. 보수지들조차 한 목소리 아닙니까? 국민의 힘도 국민의 뜻을 따라 전쟁 반대 특검 실시로 함께 갑시다. 국정 정상화와 보수 진보 정상 공존으로 이어질 겁니다.
국민은 용기 있는 10명의 의인을 기다립니다. 다음은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역에서 30만 민주시민들이 탑승한 윤건희 정권 심판 열차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대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치워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제 말이 아닙니다. 영상 보시죠.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쳐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네, 바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처럼 불법과 비리의 고름이 가득한 윤건희 정권의 썩은 이를 뽑아내고 대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치우는 것이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윤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거리에선 시민들과 함께 정권 심판의 물결을 전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무관한 윤석열 김건희표 사심성 예산과 권력기관 깜깜이 특갈비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생 예산은 두텁게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찾습니다. 요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 개원식에도 안 오시더니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대타를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직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의 죄를 물어야 할 판인데 그 전에 우선 대통령 실종 신고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10일이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돕니다. 가장 힘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될 시기인데 정책에서도 정치에서도 대통령은 없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습니다. 평화도 잃고 역사도 잃고 국민 안전과 생명도 잃고 배추 한 단 사기도 어려울 정도로 민생마저 잃었습니다.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목이 꺾일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엉뚱한 사람들이 대신 왕관을 나눠 쓰고 호가호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꼼수 파병하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가짜 뉴스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저를 지목하며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을, 중령 때는 이라크를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바로잡습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이나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관련 동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파병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 동의하지 않으면. 근데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오고 중령 때는 이라크에 갔다 왔어요. 그때 다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자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형태가 국민들이 의심을 한다. 노동당 이중대라고 의심을 한다. 네, 앞서 한기호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북한군을 포격하고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자며 전쟁을 사주했습니다. 신북풍몰이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가짜 뉴스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짓 주장을 근거로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주장을 근거로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 이중대라고 합니다. 또 빨갱이 타령입니까? 지겹지도 않습니까? 파병 반대하면은 빨갱입니까? 최근 여론조사 오차에 따르면은 국민의 83.7%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을 북한 노동당 소속이자 빨갱이로 치부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파견 간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엑스파일이나 영상으로 보는 세상 등 보수 유튜브는 물론 TV조선과 시사포커스 TV 등 보수 언론들은 최소한의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퍼나르기에 바쁩니다. 끝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한기호 의원이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는데 또 시한을 언제까지, 사과 시한을 언제까지 주시는 겁니까? 오늘까지? 네,
그래도 한 일주일 주겠습니다. 일주일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사과 안 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부터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일부에서 입벌구 정권이라고 하던데 일만 벌리면 구라라고 이 말 쓰고 싶지 않지만 딱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여당 인사들까지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마침 법률위원장님들 오늘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시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죠.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우리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사실 매우 자제해 왔는데 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다 고발을 하도록 하시죠. 네. 예산 심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한 예산권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려서 민생 경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듭된 역대급의 세수 결손으로 건전 재정은커녕 불량 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생은 지키고 미래는 살린다라는 각오로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서 골목 경제를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재정 운용으로 희생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반드시 되살려 놓겠습니다.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특활비라든지 과도한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재량 지출 예산은 대폭 줄여놓고 뻔뻔하게 특활비니 업무 추진비니 이런 건 증액하고 있는 이 정부 태도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당연히 입법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에 구름처럼 몰려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보여졌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질책이기도 하고 매서운 경고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심에 맞서서 내가 길 가겠다. 이건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소통, 통합, 쇄신 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